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가 오늘은요 빵하고 터트려드릴 예정이거든요. 뭘로 빵 터트리냐고요? 이 옥수수, 감자, 고구마의 공통점이 바로 구황작물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 평창에서는 구황작물이 아주 트렌디한 디저트인 빵으로 변신 중입니다. 이 건강한 재료로 만든 구황작물 디저트와 음료로 입소문 타고 있는 곳 제가 찾아왔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자연이 키운 땅의 힘. 구황작물이 MG 디저트 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평창에서 만난 구황작물에 빵 터지는 특별한 맛. 평창 구황작물 카페로 함께 가봅니다. 평창군 진부면 산속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나무로 된 실내에 입구부터 아늑하고 감성적인 느낌이 가득했는데요. 아니 평창 진부에 이런 카페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여기 어떤 카페일까요? 여기는 감자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감자 창고라는 카페인데요. 구황작물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네. 근데 어렸을 때 구황작물 드시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카페를 여셨어요? 아무래도 강원도스러운 게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구황작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메뉴를 고르던 중 한켠에서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방명록과 엽서, 특히 귀여운 키링이 눈에 띄었는데요. 구황작물의 귀염뽀짝한 변신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구황작물에 되게 추억을 갖고 뭔가 반응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세대보다 조금 윗세대 분들께서는 어릴 때 좀 감자를 끼니로 대체하던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추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곳 디저트는 모두 평창 대표 구황작물로 만들어지는데요. 예로부터 구황작물로 이용됐던 곤드레로 라떼를 만들고 감자로 만든 와플인 감자 떡풀이 만들어졌고요. 게다가 평창 메밀과 감자로 만든 감자 소보로, 감자 젤라또와 옥수수 젤라또까지 각양각색 아이디어로 구성된 구황작물 디저트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네, 구황작물이 원래 이 흉년의 기근을 피하게 해주는 음식이잖아요. 네. 되게 옛날 음식이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MZ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메뉴가 준비됐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인기가 있어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 대부분 곤드레 라떼 제일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감자 떡풀, 그리고 메밀 감자 소보로 이렇게 제일 많이 드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각각의 메뉴 엄청 자랑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 곤드레 라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오시면 곤드레 밥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디저트로는 접목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찾게 된 게 곤드레 크림으로 그럼 라떼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메뉴거든요. 네. 아니 이런 것도 비주얼이 네. 범상치 않아요. 이거는 감자 떡풀이라는 메뉴인데 강원도 하면 감자떡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감자떡으로 뭔가 또 떡 디저트를 만들면 신선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니 이 지역에서 구황작물을 공수하신다고요? 네, 지역이랑 좀 연관된 거를 많이 쓰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는 수미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역에서는 두백이라는 품종 감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두백 감자가 저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평창 감자의 반전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두백 감자는 부드럽고 촉촉하게 녹는 맛이 일품으로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빵과 어우러지더라고요. 아, 오늘 구황작물의 변신 제대로 봤어요. 네. 네, 이 변신 앞으로도 ING일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새로운 메뉴 개발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안 그래도 강원도에 옥수수 버무리라는 반찬 아세요?
옥수수에다가 팥을 넣고 이렇게 버무린 반찬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저는 빙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실 이 강원의 향토 음식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게 또 우리 사장님의 감각으로 디저트로 만들어진다면 진짜 또 오고 또 오고 또 찾고 싶어지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엔 어떤 디저트로 탄생할지 평창 구황작물 디저트의 변신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구황작물의 변신을 만나기 위해 평창군 대관령면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입구부터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이끌었는데요. 아,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요. 네. 이 빵집 특유의 기름 냄새보다는 뭔가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건강한 농경지에서의 흙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여기 네. 어떤 곳일까요? 저희는 평창 지역에서 나는 수미 감자로 만드는 감자빵 맛집이에요. 이 평창 고랭지 감자가 네, 맞아요. 사용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고랭지 감자 중에서도 네. 수미 감자가 하나의 품종이잖아요. 네, 품종 이름이에요. 수미 감자가 속도 쫀득쫀득하고 포실포실한 감도 있어서 빵으로 했을 때 맛있어요. 그래서 네, 빵 속에 넣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감자빵뿐만 아니라 뭐 네. 고구마빵도 있고 저 정말 처음 본 단호박빵까지 네, 있더라고요. 네.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네, 맛있는 건강빵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탄탄한 조직감이 매력인 수미 감자는 쫀득한 텍스처를 살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요. 수미 감자를 직접 손질하고 삶고 으깨서 반죽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감자빵으로 완성합니다. 여기에 호박, 고구마, 호두빵까지 땅이 키운 자연의 맛을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짠! 이렇게 구황작물 빵들과 돼지 감자 차까지 완성됐습니다. 와, 비주얼이요. 이렇게 6개 박스에 넣어서 가면은 약간 장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다들 뭐 이게 뭐지?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시고, 네. 고귀한 디저트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수미 종자로 만든 저희 대표 수미 감자빵이고요. 고구마빵, 단호박빵, 그다음에 호두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이제 호두빵 해서 이게 선물 세트예요. 와, 진짜 이 세트 보면은 먹지 않아도 이미 배가 든든한 것 같은데 저 궁금했던 게 이 네. 흙 같은 느낌은 뭘로 네. 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콩가루하고 여러 가지 곡물로 가루 내서 예, 묻히는 거예요. 맛보고 싶어요. 네, 드셔보세요. 감자, 고구마부터 단호박, 호두까지 직접 만든 평창 로컬 디저트라 할 수 있는데요. 한 입 먹으면 멈출 수 없는 구황작물의 매력이 듬뿍 느껴졌는데요. 건강한 감칠맛이 매력이더라고요. 이 차는 뭐예요, 대표님? 돼지 감자차예요. 그러니까 감자는 감자인데 진짜 감자가 아니라 돼지 감자 네, 차인 네,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또 이런 거를 돼지 만들게 감자 되셨을까요? 말려서 네, 예, 감자빵과 어울리는 차가 뭘까? 건강에도 좋은 차가 돼지 감자 차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달콤한 디저트 먹었다가 또 이렇게 돼지 감자차로 잠깐 식혀줬다가 또 빵이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인다는 평창의 숨은 명소답게 많은 이들이 구황작물 디저트에 푹 빠졌는데요. 오늘 이 정도면 구황작물 성지순례 인정이죠. 오늘 정말 빵 터지는 그런 구황작물 투어를 해봤는데 네.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이 감자로 농가 분들을 제가 도울 수 있으면 그리고 강원도에서 나는 다양한 작물로 더 많은 다양한 빵을 만들어 보는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네. 뭐 강원도에 배추 같은 것도 유명하니까 네, 배추빵 이런 것도 한번 탄생할 수 도전해 있을 것 같기도 보겠습니다. 하고요. 네, 네. 다음에 오세요. 평창 카페에서 만난 평범했던 구황작물의 색다른 변신, 건강한 재료, 빵 터지는 아이디어까지 여러분도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인 어느 산골짜기, 이곳에 아주 특별한 주인공이 살고 있는데요. 어디 보자. 귀여운 닭들 사이, 오잉? 요 훤칠한 녀석들은 대체 누굴지? 유쾌한 부부와 동고동락하는 녀석들을 만나보시죠. 새천지다 새천지.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강릉의 새 어머니 새 아버지 맞으십니까? 네. 여기 오니까 나 완전히 새됐어. 새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집 기러기 농장이랍니다. 기러기라고요? 네. 잠깐만. 요 원래 있는 거 다 계획이고. 얘가 기러기예요? 어머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 얘가 바로 기러기랍니다. 기러기예요? 네. 너가 기러기였구나. 근데 기러기가 저는 이게 그 거위처럼 하얀색, 뽀얀색인 줄 알았더니 완전 여기는 뭐 검은색도 있고 얼룩덜룩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어떻게 색깔이 다채로워요. 화장이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한 것처럼 빨간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모스코비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러기인데 주로 사는 데는 남미 쪽으로 많이 산대요. 지금 여기 이름은 러시아산 모스코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철새처럼 날아다니는 기러기는 좀 날씬하고 근육도 그렇기 때문에 잘 날아다니지만 야들은 사육을 한 기러기들은 100m 이상 나는 걸 못 봤어요. 그래 다 이렇게 방사를 해도 그냥 주위에서 놀다가 들어오고. 자유롭게 풀어놓아도 하우스 주변에서만 놀다가 해지기 전 꼬박꼬박 집으로 돌아온다는 착실한 기러기들. 어우, 나는 한눈 따윈 안 판다고. 매일 아침 아저씨네 농장엔 별의별 알들이 세상 구경을 나오는데요. 이야,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알부자인가요? 어머, 여기가 어머니의 보물 창고네. 여기다가 알들을 다 모아 놓으셨어요, 그쵸? 네. 근데 어머니, 여기에 이것은 참기름일까요? 네, 들기름. 들기름? 네.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네. 저도 한번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먹여. 네. 이게 기러기 알은 살짝 굴리세요. 이렇게 굴려갖고 이렇게 놔가지고. 야, 이 농도가 진짜 뭔가 되게 진해 보여요. 네,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다음에 간장을 조금 넣고. 네. 들기름을 넣고. 아니 한번 뭔가 드셔보세요. 이 아침에 먹는 라떼 같은 날. 맞아요. 아침에 먹으면 두세 시간은 든든해요, 속이. 이게 뭐 어디에 좋아요? 알을 그냥 이렇게 먹으면요? 칼슘이 많아갖고 인도 많아가지고 이게 뼈에도 좋고 몸에 아주 그냥 건강하게 좋아요. 어머니, 제가 새내기라서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 요거 먹으면 저 오늘 가서 저 이렇게 생길 수 있나요? 네. 진짜요? 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먹어봐야죠. 먹어보세요. 원샷? 네. 과연 맛은 어떨지? 와, 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입안에 한가득. 뭐야, 맛있잖아요, 어머니. 아주 맛있어요. 고소하고 아주.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뭘까요? 알이 있는 걸로 봐선 혹시 여기는 또 뭐 맥반석 구이를 하시는 건가? 전자레인지에다가 이거 뭐 삶는 거예요? 이거 뭐? 아니요, 부학이에요. 오븐이 아니고 부화기예요? 네, 부학이에요. 부화기 처음 봐서. 기러기 알은 부화기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면은 밤새 이렇게 어머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서 잘 자라라 이렇게 아침마다 정말. 아침에 하루에 한 3번은 네. 제가 이렇게 불려줘요. 그러면 저도 저의 예. 이 사랑의 기운을, 미영의 사랑 에너지를 담아서 아기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한번 다듬어 줄게요. 네. 아기들아, 부디 예쁘고 건강하게 커라. 네, 삐약삐약.
어머니 너무 좋아. 이 어머니 성격이 너무 좋아. 삐약삐약 예능감이 있으셔 우리 어머님이. 귀농 후 기러기 농장을 운영한 지도 어느덧 14년 차.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상도 꽤 많이 받았는데요. 이야 아버님 여기 무슨 보물 창고인가 했더니 집안에 뭐 갑오들이 있는 곳이네. 웬 상장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도지사상을 최우수상을 5개를 받고 와. 뭐 시장상도 있고 뭐 국회의원상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럼 아버님 요거를 되게 오래 하셨나 봐요? 거제도 조선소 생활을 31년 하고 아 그러세요? 2011년 3월 11일 날에 이 기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이 집이 내가 태어난 자리고요. 퇴직하고 올라오면 하면 이제 정춘이 나간 것 같아서 좀 더 퇴직을 일찍 해가지고 54살에 올랐어요. 올라와가지고 요 14년 됐는데 그 뭐 와가지고 처음에는 아이템을 좀 찾다가 기러기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아저씨의 인생 2막을 함께해준 기러기. 제작진에게 그 맛을 보여준다네요. 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기러기 백숙 감사합니다. 워낙 한덩차는 녀석이다 보니 뜯는데도 한나절. 기러기 펄펄 난다는 기러기. 그래서 기러기인가 봐. 기러기 나서 기러기 맞죠? 네. 아버님께 하나를 말되네,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렇죠? 말되죠? 그리고 어머니 어떻게 저랑 가위바위보 하세요. 안 내면 진 건 가위바위보. 어머니 저 어떻게 손님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거 닭다리 이거 기러기 다리를 드시겠다고 저를 이기시면 어떡해. 저는 날개 주면 안 될까요? 날개요. 날개 아버님 날개 드신다는데 날개 괜찮. 날개를 먹으면 안 여자들이 이게 바람난다는 속설이 있어요. 니들이 버스티니까 네. 이걸 먹고 내가 날개 먹으면 좋다. 사랑꾼.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어머니 빨리 줄 때 빨리 받으시고 그러면 아버님께는 날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람나서 나는 거 아니야? 나면 어떡해. 야 아니 이게 너무 커가지고 뼈가 으스러지도 않아요. 와 이게 닭이랑은 다르네요. 네. 와, 야 그 아까운 게 다 가네. 그냥 제일 많이 드시려고 다른 날개 드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야, 닭백숙과는 또 다른 맛일 것 같은데요. 다리가 이렇게 저한테 딸려. 아버님 제가 이렇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제 네. 다리살이 이렇게 딸려오네요. 첫 만남은 정말 맛있어. 우와, 어때요? 맛있죠? 아니, 먼 리포터가 말은 안 하고 먹기만 해. 얘기 좀 해봐요. 육질이 너무 쫄깃쫄깃한 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다는 사람은 없는 그런 맛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옛날에. 소고기하고 양고기하고 중간 맛이 좀 될까. 예로부터 날개 달린 짐승 중에는 기러기 고기가 으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니 뭐 캬. 요즘에는요 봄이 거의 짧아져서 봄 지나면 금방 더워지고 금방 여름이에요. 그래서 기력이 필요하실 때는 이제는 기력에는 기력이 꼭 기력을 해주세요. 기력이 먹고 기력 차리세요. 하늘을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기러기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숨결이 깃든 예술문화 전통미술. 그 중에서도 붓끝마다 경건함이 흐르는 신비로운 불화의 세계. 뭔가 불교, 부처님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불교의 종교적인 이념을 표현한 그림. 불화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불화 연구소를 찾아왔는데요. 작품들을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연구소에서 불화를 그리고 있고 또 단청 수업을 하고 있는 노혜라고 합니다. 작가님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혹시나 요 뒤에 작품도 작가님의 작품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 수월가늠도를 제가 좀 창작을 해서 그린 작품이에요. 매화나무를 구성을 해서 봄의 계절을 표현을 했습니다. 불화는 처음 보거든요. 너무 놀라운데 혹시 이 작품 말고 또 다른 작품도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좋아요, 가시죠. 네. 본격적으로 불화의 세계에 빠져볼까요? 부처를 그린 그림이 아닌 다른 작품도 보이는데 일반 화분 그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안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요것도 그러면 불화인 건가요? 대부분 별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별화는 부처님이 계시는 공간을 장식해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6.25 전쟁 때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볼 수는 없지만 1900년대에 임천 선생님께서 모사를 해놓은 작품이 지금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토대로 재현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화면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하나하나 섬세하게 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와, 진짜 놀랍네요. 작가님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고 해서 살짝 보러 갔는데요. 앞에 작품들과 또 다른 느낌인걸요? 아니, 여기는 또 부처님께서 지금 누워 계시는데 이게 진짜 불화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하동 쌍계사에 석가모니 개불탱이 모셔져 있거든요. 지금 모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도 작가님들의 개성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다 비슷비슷한 부처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 눈에는 다 다르십니다. 특히 부처님의 얼굴을 우리가 상호라고 하거든요. 상호는 그리는 사람의 얼굴을 담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작가의 혼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수천 번의 붓질로 탄생하는 작품들. 일반 미술이 아니다 보니 더욱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 그려내는데요. 붓끝에서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작업은 어떤 거예요? 군이라는 바지 부분인데 이 바지에 들어가는 문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와, 지금 하나하나 그림 그려 놓으시고 음영을 지금 다 넣어주시는데 이 단면적인 게 갑자기 입체감이 확 살아나요. 너무 신기해요. 작품을 위한 노력은 이게 끝이 아닌데요. 작가님과 함께 이동한 곳은 연구소 근처에 있는 천안사. 영감을 얻기 위해 한 번씩 이렇게 근처 사찰을 찾아 마음을 가다듬으신다고 합니다. 아니, 부처님은 안쪽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밖을 계속 이렇게 둘러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단청을 좀 구경도 하고 여기에는 또 어떻게 채색이 되었고 또 어떤 그림을 그려 넣었는지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단청 같은 경우에는 좀 비대칭적이고 자유분방한 이제 단청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좌우대칭. 으로 된 문양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선 후기부터 오늘날까지의 단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을 둘러보며 단청과 별화도 보고 이제 불상 뒤에 그려진 벽화, 불화도 함께 보는데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 다른 절의 사찰에 있는 그림보다 조금 덜 화려한 것 같고 조금 더 그냥 담백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작품을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이신 석정스님 작품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아마 당시 채색했을 때는 굉장히 화려했겠지만 지금은 세월에 의해서 많이 빛바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색감이 되었습니다. 전통 회화 중 하나인 불화를 전통 기법으로 지켜오고 있는 전문가들. 화려한 색감과 더불어 의미와 이야기를 담고 있어 또 다른 깊이와 온기를 머금고
재탄생합니다. 불화 작업 자체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게 좀 와닿아요. 아무래도 경전을 바탕으로 불화가 그려지다 보니까 규율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전통 회화 중에서 가장 좀 엄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또 시작하신 계기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네, 제가 불화는 저희 아버지께서 전통 회화의 색을 제대로 알려면은 불화를 배워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불화를 이제 배우게 시작되었습니다. 스승님과 이제 또 오랜 시간 동안 붙어 있었고 또 좋은 인연이 되어서 또 결혼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불교 전문 사진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불화를 시작했지만 점차 불화의 매력에도 불화를 알려준 스승 원여 이순규 작가님의 매력에도 빠져 결혼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전통 미술을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창 붓질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와, 쭉 지켜보니까 한 분 한 분 정말 엄청나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수업인 거예요? 프랑스에서 단체 전시가 예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전시에 출품할 작품을 하고 있는 작품반입니다. 한국적인 미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에 그려진 반자초를 그리고 있습니다. 반자초란 궁궐 단청 문양 중 하나로 천장 장식에 쓰이는 식물 문양인데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똑같이 그려야 합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진짜. 괜찮아요? 네네. 이제 그런 다른 문양이랑 만나는 경계선을 깔끔하게 잘 따두셔야 됩니다. 궁궐에 가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보이는 단청과 별화를 저렇게 똑같이 그리고 채색하는 거예요. 여기 요 한 부분 있죠? 이 한 부분을 제가 칠한 거예요. 근데 이 한 부분도 쉽지 않네요. 돛 닦는 느낌으로 마음의 심신 안정 그리고 힐링까지 더해주지만 긴장도는 너무 높다.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럼 이거 하셨어요? 저는 단청 수업을 정상적으로 배우게 된 거는 1년. 그럼 자격증도 취득하신 거예요? 저희 이제 시험 올해 4월 10일 날 받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21일 날 발표 있어요. 이제 문화제나 정식 사찰이나 같이 참여도 해보고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수백 번의 붓질로 완성되는 묵묵한 시간의 기록들. 그 깊이와 정성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불화가 다소 좀 생소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어느 정도 대중들이 다가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좀 더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의 묘미를 볼 수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좀 서스름 없이 또 다가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불화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장산도는 신안군 최남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입니다. 마치 천국의 문이라도 열린 것처럼 온통 새하얀 꽃들이 맞이하는데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꽃,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엄청 예쁘대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고 엄마들이 이렇게 갖고서 해놨다 그러고 장산에 이 꽃 보러 많이 오라겠어요. 우리 장산이 이런 화이트 정원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죠. 축복받은 우리 장산이 될 것 같아요. 순결한 백색 물결로 뒤덮여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섬. 화이트 정원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장산도의 비밀을 만나봅니다. 장산도는 천사섬 서남부 다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몰살 거세기로 유명한 울돌목 인근에 접하고 있어 지나던 배들이 풍랑을 피해 머물러 가던 곳이죠. 그래서 장산도는 고대부터 해상교역의 중심지였는데요. 최근엔 또 다른 매력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섬 입구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하얀 꽃길. 그 길이만 무려 3km에 이릅니다. 꽃길을 따라 마을 안쪽 저수지에 다다르면 더욱 인상적인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무려 7만 5천 평 정원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샤스타 데이지 군락입니다. 바람결에 일렁이는 순백의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평화와 인내를 상징하는 꽃말처럼 순수한 자태를 뽐냅니다. 이 거대한 백색 정원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다름 아닌 장산도 주민들입니다. 몸은 고되지만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꽃보다 더 이쁘죠. 처음에는 하얀 거 신겨놔서 안 좋다고 그랬는데 꽃을 펴놓은 게 아주 길더라고. 얼마나 이뻐요. 요즘은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덮어두었던 부직포를 하나하나 걷어내는 중입니다. 꽃밭 가꾸기는 처음이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가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게 꽃씨가 다 맺었잖아요. 이게 이 땅 위로 떨어져야 이게 꽃이 더 많은 꽃이 번성이 되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서 이 꽃씨가 떨어져도 이 밑으로 뿌리가 활착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벗겨줘야 이제 이 꽃씨가 다 떨어지면 여기로 이제 번성하게 꽃씨가 더 내년에는 더 풍만하게 오를 것 같아요. 섬의 많은 면적을 차지했던 마늘밭, 양파밭도 점점 하얀 꽃밭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산도는 왜 하얀 꽃일까요? 일제강점기 장산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답이 있습니다. 당시 서남권 섬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 바로 장산도이기 때문이죠. 3.1운동 일어날 당시에 저희 장산면이 이쪽에서는 최초로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장병진 생각도 있고 기념관도 있거든요.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 장사는 다른 데보다는 그 정신을 이어받자 해서 흰색으로 우리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자, 독립정신을 이어받자 해서 흰색입니다. 장산도에 핀 흰 꽃은 주민들의 절개이자 독립정신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 산은 칡렁쿨이 무성한 황무지였죠. 주민들이 일일이 땅을 골라 꽃정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산이 그냥 산이고 이제 고사리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 하이트 정원하면서 이 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꽃을 심었잖아요. 원래는 이거 산이에요. 다 뒤덮었어요. 아무튼 여기가 산에가 나무고 막 다 올라타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못 지나다니죠. 여기 풀이고 무시고 웅성이하고. 네, 이것이 소란 것 같아도 겁나 힘들어요. 식용쿨이 가닥가닥 뻗어갖고
그걸 받아야지 줬다 갖고 약을. 산빛 아래 얽히고 설킨 칡넝쿨들은 포크레인으로도 걷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이 들었을까요? 옛날에 이거 성전 씹으면 껌대. 아이고 나 죽겠어 나 죽겠어.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 꼭 그렇게 하는 시기요. 내가 이 칡넝쿨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꼭 그 숲속이 어떻게 안 보이는 데다 꼼짝없잖아요. 그래 그거 꼭 찾은 기분 같아요. 이 짤짤한 이 칡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보세요. 이것이 안 캐내면 커요 커. 그러니 포크레로 할 일도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이 황무지 돌산을 새하얀 꽃밭으로 만들어냈으니 주민들이 땀으로 일궈낸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계절 순백의 꽃밭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5, 6월에 만개했다가 지는 샤스타 데이지를 가을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한 번 폈다가 진 꽃대를 잘라내서 관리합니다. 6월 달에 피었던 꽃대를 다시 한번 잘라내서 10월 달에 다시 한번 개화가 되게끔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논도 이모작을 하지 않습니까? 샤스타 데이지도 1년에 한 번 필 걸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10월 달에 다시 한번 꽃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효율이 극대화죠.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꾸준한 관리를 지속하는 것. 그것이 사계절 화이트 정원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순백의 꽃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린 꽃들이 있는 자리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주민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천국의 정원, 그 뒤에는 꽃처럼 순수하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노는 행복, 잘 먹는 즐거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떠나는 오감만족 여행, 자연이 제공하는 놀이터에서 웃고 연령 불문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 여기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 흔히 먹던 맛이지만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매력이 달라지죠. 렛츠 플레이, 진천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봅니다. MC 김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 체크. 호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 김입니다. 진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농다리 아니면 추풍호를 가로지르는 미르 309? 진천하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아닐까요? 이름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곳인데요. 이것에 더해서 오늘 새로운 힐링 장소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컴온요! 지금까지 생거 진천만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펀 재미있는 진천을 소개해드립니다. 뭐야? 뭐지? 안녕하세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놀이터에 사람들이 놀러 오거든요. 네. 그 놀이터 좀 더 즐겁게 하려고 뭐 설치하러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레스트가. 여기는 어떤 놀이터길래 저런 곳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나무랑 노는 깊은 숲속 놀이터예요. 나무랑 노는 숲속 놀이터를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숲의 가치를 제대로 느낀다고 해서 공평의 숲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숲에 놀이터를 만든 이유가 궁금하네요. 아이들이 어디서든 가서 놀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그리고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이곳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놀기 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안전장비죠. 온몸으로 즐기며 노는 만큼 안전모는 물론 로프에 몸을 고정하는 장비를 꼭꼭 챙겨서 준비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숲속 놀이터 즐겨볼까요? 여기는 어떤 기구예요? 이 놀이는 이름이 로켓 스윙이거든요. 로켓처럼 지상에서 하늘로 발사시켜 줄 거예요.
근데 그게 도움이 다른 친구들이 끌어주면서 할 거예요. 이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몸무게가 90kg 가까이 나가는데 저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제 목숨을 우리 선생님들께 맡겨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밝게 화이팅! 화이팅! 네! 오. 와. 자, 요 밑에 여기 두 손으로 잡으시고. 예. 자, 준비됐어요. 우와! 난다! 난다! 우와! 화이팅! 너도 나도 즐거운 놀이터, 몸이 좀 불편해도 즐길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 위로 사실은 휠체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저 위에 라인에다가 하네스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가 짚라인처럼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모든 아이들이 다 스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획해서 만들었어요. 일명 산림 레포츠 숲속 놀이터, 산림 교육과 숲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트리 클라이밍 프로그램을 통해서 숲이 더 이상 따분한 공간이 아니라는 이미지까지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둘. 하나, 둘, 셋, 야! 좋다. 이야. 와. 우와. 여기는 아이들이 모두 다 스스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놀이터에는 어떤 기구에 앉으면 자동으로 전기가 어떻게 보면 돌려주는데 여긴 내가 올라가고 그 무서운 순간을 극복하고 점프를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피드백이 그래요. 여기 오면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데 재미를 떠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놀이터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거기에서 굉장히 뿌듯함도 느끼고요. 놀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놀이터라니. 낯섦도 잠시, 집에 갈 때는 더 튼튼해져서 한 뼘 더 성장한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공기까지 좋아서 더없이 좋은 놀이 공간이네요. 아, 좋다. 나무들이 버텨내야 되는 거잖아요. 나무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체험하는 날 당일날 설치를 해요. 그리고 체험이 끝나면 나무들도 쉴 수 있게 다 풀어주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목 보호대라든가 그런 걸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한테는 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스릴까지 즐길 수 있는 숲속 놀이터, 언뜻 봐도 꽤 높아 보입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아직이요. 잠깐만, 몇 미터나 되는 거예요? 100m예요. 100m. 사람이 저기 밑에 우리 선생님이 작게 보이는데? 근데 약간 떨리긴 하네요. 예. 이 순간이거든요. 이것만 버티면은 신세계예요. 너무 재밌는 건데. 빨리 가세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화내는 건 아니죠. 재밌게 이왕 타는 거 재밌게. 하나, 둘, 셋. 와, 무서워. 엄청 재밌어요. 근데 무서워요. 와, 돌아. 이 길을 그냥 걸어도 평평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불규칙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어떤 길을 갈 때 유연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곳이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는데 한 번 더 해갈수록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스릴도 넘치고 거기에다 자존감도 확 높아졌습니다. 진천에 놀거리도 많지만 이곳 여러분께 강추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오감 중에 미각을 느끼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진천의 맛을 찾아온 식당, 속 든든하게 채워보죠. 여기 같은데. 뭐야 이게? 철판 아니야? 뭐가 이렇게 커? 이야, 여기서 어떤 요리를 하길래? 진짜 크다. 이 정도로 가지고 놀라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곳이 진천의 맛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삼겹살에서는 이거예요, 이거. 삼겹살이요? 네. 바로 삼겹살 굽나요? 노. 입맛 도둑이용 부침부터 촤르르르르 구워줍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려요. 철판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대형 철판 위에서 부쳐 먹는 부침 계란이 이것도 별미네요, 별미. 바로 눈앞에서 만들어서 뜨거울 때 먹으니까 더없이 좋네요. 그리고 등장하는 주인공 삼겹살 되겠습니다. 전 부치면서 제대로 열오른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조심하세요. 왜요? 놀라지 마시고. 왜요? 와, 조금만 기다려보죠. 자, 놀라지 마세요. 갑니다. 대형 철판 위에서 펼쳐진 쇼쇼쇼. 고기에 불맛 제대로 입혀졌겠죠? 어느 하나 타지 않고 제대로 익은 삼겹살. 현기증 나요. 빨리 먹어봐요. 첫 고기는 자, 소금에 톡 찍어서 고기 맛을 보세요. 다른 양념 없이 소금만 찍어 먹는 삼겹살 본연의 맛. 아, 아는 맛이라서 더 군침 돌아요. 어떠세요? 맛있어요. 고기가 두꺼우면 느끼할 만한데 겉바속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죠. 육즙이 기가 막히죠? 철판 조그만 데다 굽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맛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잡내 제거는 물론 먹는 재미에 보는 즐거움까지 더한 삼겹살 철판구이. 내 앞에 있는 고기는 다 내 거 맞죠? MC킴 안 뺏어 먹어요. 천천히 먹어요. 사장님 여기 볶음밥 되죠? 볶음밥. 볶음밥 좀 주세요. 역시 배운 사람. 고소한 돼지 기름에 눅진하게 익은 김치 준비하고요. 밥알 알갱이 하나하나까지 코팅된 볶음밥. 그리고 그 위에 치즈는 필수죠. 역시 한국인의 밥상, 디저트는 탄수화물이잖아요. 뜨거워도 먹게 되는 마성의 맛인데요. MC킴 그래도 말은 하면서 먹어요. 뭐 표현할 게 뭐 있어요. 치즈 맛있죠. 볶음밥 고소하죠. 거기에다가 매콤한 맛까지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대형 철판 위에서 펼쳐진 불쇼. 겉바속촉 삼겹살에 먹을수록 끌리는 볶음밥까지 챙겨 먹으니까 오감 만족 대성공입니다. 행복하다 행복해. 배불러요. 행복합니다 진짜. 아니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음식인데 사장님께서 직접 조리해 주니까 이게 바로 진천의 뜨거운 맛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오셔서 뜨거운 음식 그리고 재밌는 음식 불쇼까지 한번 제대로 맛봐 보시길 추천해 봅니다. 아름다워요 불타오르네.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즐기는 놀이터. 화려한 불쇼와 함께 눈과 입이 즐거운 맛까지 오감이 만족스러운 진천 여행. 지금 떠나보시죠.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천으로.